그래서 그 저작권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불법 복제, 그 다음에 그렇게 저작권들이 보호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말레이시아에서는 이런 그 남의 브랜드, 다른 업종에 대한 정보, 노하우, 이런 컨텐츠들이 잘 보호가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한국에서 도리안 솔루션의 첫 번째 사업으로 빙수 브랜드를 가져왔습니다. 그때 그 빙수 브랜드를 가져오면서 마스터 프랜차이즈를 계약을 하고, 그리고 그 빙수 브랜드를 가져오면서 계약금이 일부 지불이 됐었는데요. 어느 순간에 매장을 운영을 하고 홍보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2호점 계약에 대한 가능성이 생기면서 2호점을 오픈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표권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그 프랜차이즈의 오너가 분명히 상표권에 대한 부분은 검증이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보니까 제가 매장을 오픈한 게 2016년인데 2014년도에 그 브랜드 오너가 해외 상담회를 위해서 싱가포르에 방문을 해서 그 브랜드를 홍보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미 그 상표권이 노출이 됐고, 상표가 노출이 됐고, 그 상표권을 여기는 선 등록제니까 말레이시아에 있는 중국 업체가 그 브랜드를 미리 등록을 했고, 그래서 추후에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으로 들어온 저 같은 경우는 그 브랜드를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돼서 한국에 얘기를 했더니, 자기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그 충분한 신청을 했지만 충분한 그 신청 과정 중에 일어난 일이어서 그렇게 미리 등록했을지는 몰랐다라는 해명을 듣고,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제 개인 브랜드를 만들자라는 것을 동의를 받고, 그래서 개인 브랜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개인 브랜드를 만든다는 게 실제로 그 수십 년간 쌓아온 브랜딩을 따라갈 수가 없고, 그리고 이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에 있는 브랜드가 아닌 자체 브랜드로서 성공하는 케이스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브랜드 자체가 크게 성공을 하지는 못했고, 그리고 영업을 하면서 계속 그런 브랜딩하는 과정 동안에 홍보도 못하면서 많이 이제 어렵게 되는 상황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표권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나 쉽게 카피가 되고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법적으로는 이제 말레이시아에 사업을 하기 첫 단계, 첫 단추로 꼭 상표권에 대한 부분을 한국에서 등록을 하고,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브랜드 자체를 노출하면서 진출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런 상표권 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그 보통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레시피,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노하우들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브랜딩에 대한. 그래서 매뉴얼, 레시피가 생명인데, 제가 그 추후에 한국계 회사에서 근무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일을 시켜보니까 이 사람들은 한국계 회사에서 일했으면서 배웠던 모든 매뉴얼 시스템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다시 저한테 줬고, 결국에 그 직원은 제가 그동안 알고 있고 제가 만든 브랜드에 대한 모든 것을 가지고 개인 창업을 해서 제 모델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하면서 아까 직원들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이런 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들이 저작권, 특허, 그 다음에 상표권, 특허, 뭐 신용신안 인증, 이런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수동적으로 보수적이 되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말레이시아에서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없으면 사업이 어려워지고 그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성공할 수 있다는 좀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파트너십이고, 그 파트너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모델도 한번 제가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을 설립을 해서 만드는 것이 있고, 그 주식회사, 민간 주식회사 신드라바드라는, 그리고 또 하나는 JV,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법인이건 뭐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JV라는 것들은 역시나 사람과 사람 간의 이해관계가 필요한데, 보통 한국 사람들의 성향, 특성,
교육들 하고,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느긋하게 살아온 이 중국 화교들, 특히 돈 중심의 이런 화교들하고의 문화적인 괴리감들이 상당히 큰 편이어서 합작회사를 만들었을 때 쉽지가 않다라는 좀 판단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합작회사들이 결국에 해체되는 것들을 봤고, 또 많은 그 합작회사들의 성공 요인은 바로 이런 끈끈한 파트너십입니다. 그래서 그런 파트너십을 할 때에 필요했던 계약 그리고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그거는 제가 나중에 한 섹터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프랑스 회사에서 나와서 사업을 초기하기 전에 제가 고용했던 고용,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그 문화적인 배경들을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조금 더 이제 전문적으로 말씀을 드리기에는 구체적인 질문들을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의 섹터를 만들어서 좀 추가적인 질문들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결제 시스템, 뭐 IT, 뭐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환경들을 말씀을 드리고, 또 아무래도 이렇게 대중적인 접근을 하다 보면 말레이시아에서 가서 장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 아니면 조그만 가게를 한번 하고 싶다, 이제 이런 수요가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수요는 보통 말레이시아에 대한 약간의 이제 환상, 그러니까 동남아에 대한 환경에 대한 환상들을 가지고 처음에 동남아에서 이민을 해볼까, 그러면 이민하려면 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 자금이 필요했을 때에 과연 그 지역에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직장이 있을까, 사업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그 패턴으로 대중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아까 뭐 이민 쪽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부동산 구매, 뭐 MMTH라는 부분은 제가 나중에 전문가를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들 초청을 해서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말레이시아에서 그 이민 비자로 오셔서 사업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불법이지만 다양한 뭐 투자 형태든 사업을 할 수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문화적으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올 때 여기서 치열하게 장사를 할 생각이 아니라고 하면 대부분 한국에서 말레이시아 들어왔을 때 그 자금은 다 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레이시아에 가져온 자금들은 거의 그 순식간에 다 날아가는 자금들처럼 사업을 하게 되면 그렇게 어렵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이유는 한국에서 사는 라이프 스타일하고 말레이시아에서 사는 라이프 스타일하고 굉장히 그 다르게 볼 수가 있는데, 한국에서 사는 식으로 말레이시아 살아도 상층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에서 사는 한국 그 초반계는 되게 상류층처럼 느껴지는 그런 심리적인 괴리가 있기 때문에 소비도 외식도 많고 좀 소비 패턴도 일종의 자주 또 가격도 싸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쓰게 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가면 그 결코 생활비나 물가가 한국하고 비교해 봤을 때 싸지 않다라는 이제 그런 현실적인 것들이 있고요. 또 그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의 그 혜택들을 통해서 짧은 시간에 돈을 벌거나, 그리고 수익도 기본 연금, 월급 다 합쳐가지고 많이 벌 수 있는 환경이 되지만, 말레이시아에서는 대금 결제 지연, 그리고 장사를 했을 때에도 보이지 않는 코스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따지면 실제로 많이 매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순이익으로는 많이 남지 않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출이 얼마냐를 보지 말고 얼마의 마진, 얼마의 순이익이 남냐를 봤을 때 결코 말레이시아는 쉽지 않다라는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이제 제가 과거에 경험했던 여러 가지의 사례들을 통해서 실수는 줄이고 성공할 수 있는 요인들은 높여서 철저한 준비와 그리고 끈끈한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면 분명히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뭐 아까 프랑스 회사 얘기는 뭐 성공한 사례들을 보고, 제 개인적인 그런 사업들은 많이 실패했다고 보는데요. 그 실패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인력 그리고 자본이었습니다. 사람이 없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떠나게 되는데요. 그 떠난 이유는 첫 번째는 비전이 없는 거고, 두 번째는 그 급여에 대한 그런 불투명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본에 대해서 중요성을 더 강조하는 게 이 자본이 많은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직원들을 관리를 할 때 뭐 임금 인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코스트를 높여서 유지를 할 수 있지만 그 조그맣게 자본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할 때는 그 코스트를 줄이는 노력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한국의 로얄티 그리고 저 스스로 했던 그런 이제 그 비전에 대한 공유를 믿고 코스트를 줄이는 것들을 제안했을 때 바로 첫 번째 화교 직원들은 떠나버리고요. 그리고 그 말레이 직원들은 바로 또 일을 게으르게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똑똑한 친구들은 이제 바로 창업을 준비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자본적인 여력을 충분히 가진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한다는 게 첫 번째 그 중요한 사항으로 제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본 부분에서 제가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그 어려움들은 사업을 시작을 해서 모델을 만들고 그 비즈 모델을 가지고 뭐 오픈을 하는 데까지의 모든 과정들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 말레이시아에서는 오픈을 한 순간 이후에 오퍼레이션 코스트 그러니까 운영비를 우리 한국보다 한 두세 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여러 가지 리스크 부분에서 자금적으로 힘들게 되는 현실이 있다는 점을